안녕하세요. 자기계발 및 마음건강 지킴이 LN입니다. 관계 스토리 9번째, 좋은 관계 특징입니다. 우리가 이제 관계를 맺을 때 진짜 관계라고도 제가 표현을 했고, 혹은 참된 관계, 혹은 이제 좋은 관계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은 몇 가지의 좀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특징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관계에 대해서 고민 없이 잘 지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관계에 대한 고민 없는데?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어쩌면은 숨겨진 고민이 있을 겁니다. 드러나지 않는 고민, 무의식적으로 그런 고민이 있거나, 아니면 근데 본인은 자각을 못하지. 아니면은 나는 고민이, 관계에 대해서 고민이나 문제가 없다라고 단정 짓지만 정작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 그 당사자 때문에 힘들어하고 대신 고민하고, 그런 경우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삶의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산다라는 것은 쉬운 부분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갖추고 있어야 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 조건이 바로 무엇이냐? 일단 내가 좋은 사람이어야 가능한 겁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어야 좋은 사람을 만나서 관계를 좋게 만들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니면, 내가 끊임없이 양보만 하고 희생만 하고 착한 사람이기만 하면 좋은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좋은 사람인가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추상적이지,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할 때, 일단 제가 저의 이제 학문과 임상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 좋은 사람은 이제 성격이 좀 건강해야 됩니다. 그럼 다 건강하지 않나? 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DSM-5라고 해갖고 정신과 편람이라고 하는 책이 있고, 그 정신과 편람이라고 하는 책에서 등장하는 디스오더 장애 중에 성격 장애가 있습니다. 그런 특성을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건강한 성격이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 나를 내가 인정하고 존중하고 믿어주고 있고 혹은 더 크게 사랑하고 있는가, 바로 자아존중감입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에 대한 나의 가치도 좀 내 스스로 높이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두 번째 조건이 있고, 세 번째 조건으로는 시간과 노력을 쓸 수 있는 사람인 겁니다. 시간과 노력을 쓴다라는 건 뭘 의미하느냐?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시간도 쓰고 노력도 하는 것처럼, 나 스스로를 좋은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특성으로, 요거는 조금 많은 사람들이 좀 놓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친밀감을 좀 형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친밀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하고 정서적으로 긴밀하게 유대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심리적 속성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친밀감 형성을 하지 못하고 관계는 되게 많이 이루면서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를 하게 되는데, 정작 들여다보면은 정서적인 어떤 유대감을 주고받고 있는 그런 관계를 잘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친밀감을 갖추고 있어야 될 것이고, 다섯 번째, 나는 너랑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공존이 가능해야 됩니다. 공존을 가능하기 위해서는 내가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에 대해서 인식한다든지 느낀다든지 이해를 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을 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관계에는 어떤 특징들을 맺고 있는가, 어떤 특징들을 갖추고 있는가, 제가 이제 5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자, 첫 번째는 바로 타인에 대한 관심이라고 설명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물이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 예를 들게 되면 챗GPT 4.0이 나왔대. 오, 이거에 귀가 번쩍번쩍 반가운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보다는 옆집 아저씨 문제 일어났대. 그래서 사람에 대한 어떤 소식을 들을 때 거기에 조금 더 마음을 쓰거나 거기에 좀 더 관심을 좀 두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관계를 좀 잘 맺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나는 개인적으로 사람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는 것 같아. 나는 사물에 훨씬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 그렇지만 분명히 그 사물을 조작하는 사람과 같이 살아갈 겁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나는 챗GPT 4.0에 귀가 번쩍 뜨인다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식적으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노력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내가 너한테 관심이 있어, 내가 너한테 호기심이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을 들여다보면 상대방에게 많이 물어봅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쟤는 어떻게 생각할까?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저 친구는 무엇을 하고 싶을까? 이게 바로 타인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심과 호기심은 좀 순수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목적으로 대하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간혹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들여다보면 나의 목표나 목적을 위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좀 이용하고 도구로서 활용하면서, 그러니까 수단으로서 생각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좋은 관계를 맺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때 사용하고 버려지고 이런 관계에 익숙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런 관계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나 자체를 혹은 너 자체를 있는 그대로 목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게 좋은 관계를 잘 맺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좋은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은 이왕이면 그 사람을 마주함과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부드러운 이미지라든지 웃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의식적으로 혹은 자연스럽게 이게 좀 잘 나올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특징입니다. 예전에 제가 배웠던 노래 중에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이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나이가 들수록 웃는 모습과 부드러운 이미지보다는 얼굴을 찌푸린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는가 라고 생각하는데 본인은 아무 문제 없는데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은 얼굴 자체가 너무 찡그려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나이가 들수록 좀 더 부드러운 이미지라든지 웃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세팅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가끔 우리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그 사람의 이름을 정중하게 불러본 경험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인정한다, 누군가를 존중한다 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너는 정말 나한테 특별해 라고 하는 것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바로 무엇이냐? 상대방의 이름을 불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은 나를 좀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직업의 세계에서 저는 이름을 갖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내 이름은 많이 불림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고민을 연연은 하진 않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우리 주변에 보면 전업주부로 살다가 아내와 엄마로 살다가 나의 이름을 망각을 하고 그러다가 오랜 시간 후에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주면 눈물이 나더라 라고 하는 에피소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봤던 드라마에 굿 파트너라고 하는 드라마에서 어떤 주인 캐릭터가 나오냐면 이순례라고 하는 여인이 한 분 등장합니다. 그분이 가족들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누구의 아내와 누구의 엄마로서가 아니라
나는 글을 쓰는 이 순례로 살고 싶어. 그래서 이혼하고 싶어. 요 대사가 있습니다. 바로 이 순례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 지워져야 되는 거. 그래서 가족 구성원들도 여보, 남편, 아내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의 이름이 있으니까 가끔씩은 그 이름을 불러주는 거 필요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듣는 걸 좀 잘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의사소통과 관련되어 있는 신체 기관이 두 군데가 있어. 하나는 귀이고 하나는 입입니다. 근데 귀는 내가 가지고는 있지만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기관입니다. 자, 그리고 입은 나를 상대방한테 이해시키기 위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귀를 사용한다라는 건 또 다른 말로 나 너 정말 이해하고 싶어 라고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귀는 안 쓰고 자꾸 입만 쓰고 있다. 야, 네가 나 이해해야지. 요거를 그대로 드러내놓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됩니다. 우리는 과연 귀를 더 많이 쓰고 있는가? 입을 더 많이 쓰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젊은 세대들에게 이렇게 좀 말 좀 전하고 싶습니다. 제발 어른들의 이야기를 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어른 세대에게도 이렇게 말을 좀 하고 싶습니다. 젊은 세대들의 이야기를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자가 다 말만 하고 듣지를 않는다면 우리는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특징으로는 자존심을 좀 지켜주는 것, 이런 것들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살면서 상대방과 나는 살아온 환경과 배경과 성장의 어떤 히스토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가치관과 철학이 상충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찰이 생기기도 하고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찰과 갈등, 그 사람이 이겨서 무엇을 하고 싶은데? 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물론 이제 기업이라든지 조직은 어쩔 수 없이 경제적인 이득, 경제적인 손실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김 부장과 박 팀장이 논쟁은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이득과 손실이 정말 크게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일상에서 마주하는 사람들은 경제적인 이득과 경제적인 어떤 손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왜 이기려고 할까? 남편을 이기려고 합니다. 아내를 이기려고 합니다. 자식을 이기려고 합니다. 친구를 이기려고 해. 이겨서 뭐 할 건데?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에서 마주하는 사람들을 굳이 내가 이겨서 승자가 돼서 위너가 되려고 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 왜? 타인의 자존심을 지켜준다라는 것은 결국에 내 자존심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타인과 마찰 갈등을 해서 이기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특징들을 좀 지니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50대이고 우리 집에 10대가 살고 있는데 가끔 이 마찰과 갈등이 상충될 때 한쪽에서 이런 생각합니다. 50대인 내가 10대인 쟤하고 싸워서 이겨서 뭐 할 건데? 그런 생각이 딱 들면은 굳이 논쟁을 크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스톱을 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은 수용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용은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 존중한다의 의미입니다.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수정시키려고 애쓰지 않는다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좋아하는 단어이기도 하고 이 부분은 제 삶의 스토리 30번의 수용을 좀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 클릭하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계는 지속되겠습니다.